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비정상인데 굳이 정상인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살아봤자 피해만 주는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속으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과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두 모자 사이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뭐라도 얻지 못한다면 헤어질 걸 각오하고 갔었기 때문에 단호한 행동을 보인 저를 시모와 남편이 감당할 수는 없었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시모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서둘러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한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차후에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자는 대답을 받아내게 되었고 돈 관리 또한 제가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고개만 끄덕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는 뒤따라와서 저 또한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시모와 남편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시모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랑 올 수 있니?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니? 꼭 와줬으면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을 좀 가봐야 해서요. 전화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나랑 한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거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는 있을 텐데 언제 소식을 들려줄 거니?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줘야 나도 약속을 지킨 보람이 있는 거지. 어머님, 이제 2달 지났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의견을 차단하고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고요.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님의 태도가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서라도 쓰시겠어요? 앞으로 용돈은 제가 얼마를 드리던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이가 벌어오는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임신하는 순간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보고 각서를 쓰라는 거야? 2달 용돈 안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면 내 노력을 알아줘야지. 이제는 각서까지 쓰라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됐다. 너한테 손주를 바라느니 그냥 아들 돈 내가 쓰고 만다. 거 봐요. 어머님은 제가 손주를 임신했어도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예요. 최소 1년은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셔야죠. 아버님도 일하시는데 왜 그이한테서 돈을 더 받아 가시려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또다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심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머님한테 손주도 안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2달 참았다고 손주를 빨리 보여달라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 제가 시모의 행동에 믿음이 갈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는지 평소에도 약하셨던 허리에 디스크가 오게 되면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한다는 말이 디스크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대놓고 엄마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화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해주라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원래 나이 들수록 허튼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결국 돈줄을 막아버렸는데 장모님한테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 허리 한번 손대면 계속해서 병원비 나갈 텐데 나보고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야? 당신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는 거랑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뭔가 얼굴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님이랑 좀 전에 통화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좀 전에 통화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왜 당신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다 써야 하냐고?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 하시길래 이번에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드리고 오는 길이야. 앞으로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알아?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벌은 월급 모아놓은 통장을 내놓으라며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남편을 끌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르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분노한 모습에 잠깐 움찔거렸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절대 굽히지 않겠다며 저를 보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희 엄마한테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보다 나이 들수록 커튼 돈 쓰면 안 된다고 허리복대나 착용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시모에게 300만 원짜리 피부숍을 끊어줬다는 거에 이 사람과 살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저희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왔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된 신혼집 금매로 내놓고 이혼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붙잡으려고 횡설수설하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언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 나랑 이혼할 거냐고?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야. 좋게 해결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벌써 못 볼 걸 다 봤는데 우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능력도 없는 당신,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 선택했던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어떻게 마련한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벌어모은 돈으로 장만해 주신 신혼집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었어도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겠지. 평생 당신 어머님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가봐. 나중에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당신한테는 뭐가 남을 것 같은데?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서 당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누가 당신같이 능력 없고 마마보이인 사람이랑 함께 살려 하겠어?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다. 남편은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했고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말렸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죠. 그런데 저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주말에만 잠깐 올라오시는 시부가 시모를 내쳤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고 있었죠. 시모는 시부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 전부를 한 푼도 남겨둔 적 없이 모조리 시모의 사치를 위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가 돈 문제로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모가 제대로 말을 못하자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지만 그때는 이미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매달 생활비 빼곤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시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에스테틱 시술, 성형, 쇼핑, 개모임 여행 등 시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가 결국 그 돈도 모자랐는지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게 됐다는 것까지 뒤늦게야 알게 되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지금 시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부에게 걸리는 순간 뼈도 못 추리겠죠. 시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과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시모는 아무 고생 없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돈을 탕진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모의 끝은 시부에게 내쳐지게 될 거고 땅을 치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겠죠. 그런 집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작은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